우원식 국회의장이 우리나라 대표로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에서 우 의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짧은 만남도 이뤄졌습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여성 전문 적임자라고 호평했고,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피해 호소인 논란에 집중 추궁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회전. 특검의 압수수색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대여투쟁 전략과 이견 노출로 혼선을 빚었던 당정 검찰개혁안이 어떻게 정리될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우리나라를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우 의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만나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정승절 기념 행사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들과 함께했습니다. 우 의장은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한 겁니다. 올해는 우리나라로 보면 광복 80주년이고 중국으로 보면 항전 승리 80주년 특별히 기념하는 해입니다. 이 역사를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양국의 유대감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 행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하면서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주목을 받았는데 우 의장은 열병식 참관 전 김 위원장과 악수를 하며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 의장은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선 다음 달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있을 APEC 정상회의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우 의장은 푸틴 대통령과도 인사했는데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고 특히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 의장은 저녁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격려하고 중국 내에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우 의장은 내일은 자우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의회 교류를 비롯한 경제문화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 현지에서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후보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호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행 사건 당시 민주당이 사용했던 피해 호소인이란 표현에 후보자가 침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원민경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해왔고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로 확대해 성폭력 피해자와 청소년 지원 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정책의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조직을 개편하고 확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민경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 실현되는 첫 걸음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내내 부처 폐지에 거론된 여가부가 어떻게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계획할 수 있으며 국민의힘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사용했던 피해 호소인이란 표현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당시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이었던 원 후보자가 해당 문제에 침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은 2차 가해이기도 하지만 후보자의 침묵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의 취약성을 고려해서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원민경 후보자는 피해 호소인이란 표현과 관련해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늘려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원 후보자는 여건이 된다면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가부 세종시 이전에 대해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 이번 주말까지 고위당정 협의를 거쳐 검찰개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번 검찰개혁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크다며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되 내려진 결론에 대해서는 질서 있게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참으로 높습니다. 또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과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라 하는 존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총에서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 산하로 둘지와 검찰의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하고 이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안을 조율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을 끊어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내란 중요 종사자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해체할 것인지 국민과 헌재에 의해 해산당할 것인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절연하지 않고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을 끊어내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은 내란당의 오명을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 밖에 정 대표는 취임 후 첫 경제계 행보로 소상공인 연합회를 방문해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경제계에 더 활기를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 연합회장은 경제계 마중물 역할인 소비 쿠폰 정책에 감사하다면서도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선 견디기 어려운 부담이라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가 2번이나 합헌 판정을 받은 만큼 정책위를 통해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조은석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고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를 요청했습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당 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당 원내대표실과 원내 행정국을 겨냥한 조은석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을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내대표실과 원내 행정국은 당의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사령탑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먼지까지 털어가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정당 무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 선동이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일입니다. 그러면서 9월 3일 오늘을 내란 정당몰이 종식일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지만 영장에는 범죄 사실을 하나도 특정하지 못했다고 직격했습니다. 또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집행 기간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기간 자체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선되던 24년 5월부터 영장을 집행하는 그날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틀어가겠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영장을 들고 와서 저는 도저히 이거는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던 어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며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특검의 압수수색이 무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고 의원들에게도 경내에서 비상 대기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을 만나 당 안팎으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진정한 내란 정당은 입법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이라며 단결해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금 분위기에서 영수회담도 적절하지 않다며 당분간 특검의 무자비한 압수수색을 막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과의 학생 폭행 논란, 천안함 폭침 음모론 등 수많은 논란에도 어제 청문회장에서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이슈픽 서하당 개건기자와 함께 이번 달 말 지급을 앞두고 당정이 검토 중인 2차 소비 쿠폰 컷오프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하당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당정이 회의를 열고 선별 지급되는 2차 소비 쿠폰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전체 지급이 아니라 이번에는 선별 지급인 만큼 당정은 이 상위 10%의 고위 소득자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단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인데요. 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대상을 위해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일단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나 배당 소득 등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서 상위 10%를 배제한다는 방침인데요. 지난 2021년 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이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은 바 있습니다. 다만 1인 가구나 맞벌이 혹은 다소득원 가구 등이 이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 협의 끝에 브리핑을 통해서 기준으로 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말에 지급될 소비 쿠폰 사용처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처도 좀 더 확대합니다. 이 기존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외에 이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군 장병들의 경우 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도록 선불카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은요,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을 하고요.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는데요. 정부는 이 2차 소비 쿠폰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를 확정해서 추후 발표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제 당정회의에서는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내년부터 지급될 예정인데 당정은 일단 SOC 기준으로 최대한 집중을 하고요. 실제 정주 인구를 높이는 방안으로 방향을 손질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네, 특검 관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수사기관과 범위 그리고 인력을 더 지원해주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전에 나와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더 센 특검법 어제 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발의된 여러 법안들이 있는데 이를 대안을 하나로 만들어서 내일 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어제 법안소위가 처리한 개정안들을 보면 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또 수사 인력을 모두 늘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사 기간도 특검이 자체 판단하에 기존에는 30일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을 30일씩 2번 연장할 수 있게 해서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2차례 연장을 하고 난 뒤에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한 번 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기존 안보다 한 달씩 더 시간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3대 특검법이 공통으로 수사 대상으로 했던 부분들 역시 좀 더 명확하게 규정으로 정하고요. 수사 인력도 증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돌아가고 있는 3개의 특검이 기소가 이루어지면 재판의 녹화 방송 중계도 가능하도록 했고요. 특히 이 내란 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고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도 이 언론의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각 상임위마다 분위기가 다르지만 여야가 가장 강하게 충돌하는 분위기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단연코 법사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주목도가 높은 곳이 법사위인 것 같은데 어제 전체 회의에서도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 5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 법사위원이 되면서 간사로 처음 참석을 했고 6선의 추위원장과 처음 마주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 이 추위원장은 나 의원을 야당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제외를 했고 이성윤 의원 등 이 민주당 의원들은 이 나 의원 관련해서 재판 관련 이해 충돌이 있다면서 나 의원의 감사 선임도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 소위 도중에 회의장을 떠났죠. 이 나경원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이 특검의 무리하고 과도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특검이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하는 등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법안 1소위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이 당시에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표결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방해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국회 본청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 시도를 했죠. 이 때문에 1시간가량 정회되기도 했는데 오늘도 관련해서 국민의힘 강력 반발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고 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이 항의 피켓을 들고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일전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국민의힘을 껴눈 이 특검의 수사들이 다시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민주당의 주도하에 권한과 기간, 수사력이 늘어나게 된 이 더 센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게 되면 그만큼 국민의힘을 겨눈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여야의 국회 내 대치도 더 심화되고 그만큼 협치는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서원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이재명 표 국익 추구와 실용 외교가 만들어낸 성과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도 직접 주재한다며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책임 있는 리더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특히 이번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당당하게 복원됐음을 선언하는 자리라며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공조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경영계와 외국 투자자 입장에선 노사상생법이 아니라 기업퇴출법이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재계는 물론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 상공회의소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제임스 김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과 긴급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시민이 직접 민생입법과 정책을 제안하는 민생시민의회를 23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합니다. 민생시민의회는 시급한 민생 현안인 서민금융과 노동환경 그리고 주거환경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시민위원이 입법과제를 도출해서 최종 결의문까지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민생시민의회 구성을 위해서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학생부터 노동자, 연구자, 현장 활동가 등
다양한 연령대와 분야의 시민 총 60명을 모집해서 시민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9월 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사과 청문회입니다. 어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죠. 음주운전 이력 등으로 자질 논란이 일었던 만큼 여야는 격렬하게 맞섰습니다. 최 후보자는 한껏 몸을 낮추고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 숫자 뭐죠? 네, 제가 음주운전에 걸렸던 수치입니다. 그렇죠. 제 평생에 가장 잘못된 일이고 사과를 드리고 그것도 성적 떨어졌다고 우는 학생한테 손찌검만 있었습니다. 비록 과거지만 그 손찌검이 유일한 손찌검이었습니까? 그때 한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오늘 정식적으로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최 후보자는 과거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사과하며 논란이 됐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선 최 후보자가 수차례 방북한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정치 편향성이 우려된다 지적했습니다. 장관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음주운전, 학생 체벌, 막말, 천하남 음모론 제기, 부산과 대구와 같은 지역에 대한 폄하 발언,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한 노골적인 옹호 등 후보자의 셀 수 없는 범죄와 논란에 그는 어제 하루 종일 고개 숙여 사과만 했습니다. 이제 그 사과 진심이라면 자진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최계준 후보를 즉각 지명 철회하십시오. 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40년 넘는 교육의 경력과 세종시 교육감 3선 연입을 부각하며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계에 계신 지 한 40년 되셨죠? 사회운동도 하셨고 또 교육 현장에 있었고 또 책임 있는 세종시 교육감까지 3선을 연임했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의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또 정책을 집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다. 북한 방문 문제도 결국 민화협이라는 사단법인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 교류가 합법화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일각에선 자질 논란에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교육 비전을 듣는 건 뒷전으로 밀려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사과로 시작해 사과로 끝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진 사퇴를 주장하는 야당과 한 채 물러섬 없는 여당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교육장관 인선 여부가 또 다른 여야 충돌의 도화선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이번엔 내란 특별재판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이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 내에 재판을 현재 지기현 판사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 취소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요. 재판을 빨리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속기간 만료 등등 이런 것들이 올 때까지도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의 여러 가지 기이한 행태들이 여러 사법부의 신뢰를 전체적인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법안 핵심 내용은 특정 사건만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기존 법원 조직과 별개로 신설하자는 건데요. 사법 절차를 특례로 지정해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사법부에선 사법권 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려를 전했습니다. 특정한 사건을 두고 국회라든지 이런 외부 기관에서 관여해서 법관을 임명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화돼 버리는 그런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민주당 지도부는 재판 지연 등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킨 건 사법부라고 직격했습니다. 과거에도 특별재판부 설치가 검토된 적이 있다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사법부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법부가 내란이 제대로 종식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키워왔습니다. 사법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여당이 3대 특검법 처리와 함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자 국민의힘에선 여당이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행태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검이 무리한 영장만 남발하고 있다 보니 초조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인가 봅니다. 수사기간을 늘리도록 법을 바꾸자, 야당 단체장들도 수사하자, 판사를 바꾸자, 거기에 특별재판부마저 만들자, 결론을 자기들 입맛대로 유죄로 미리 정해놓고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공산당 인민재판식 특검 수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흑역사로 남을 겁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몸살을 앓고 있는 법사위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내용이 담긴 내란 특별법까지 더해지게 될지 내일 열릴 법사위에 정치권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의 원내 대표실과 행정국 압수수색에 반발해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에 대한 형사 고발 검토에도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국회의장실을 이제 항의 차원에서 이제 방문한 자리에서 우원식 의장이 원칙에 따라서 할 뿐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특검의 국회 경내 압수수색 두 분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조혜진 의원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성역은 없죠. 원칙적으로 성역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관행적으로 국회라든가 국민대의기관인 국회라든가 또 종교기관이라든가 네. 이런 데는 수사기관들이 좀 더 신중하게 그 강제 수사를 한 데 있어 가지고 신중하게 해 왔는데 예. 국회 같은 경우에도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면은 그거까지도 국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특히 내란 특검에서 하고 있는 그 수사 행태들이 실체적인 그 진실을 밝혀내거나 증거 자료를 확보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수사 그 압수수색 영장을 그냥 남발하는 그런 그 경향을 지금 점점 더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저는 꼭 압수수색 안 해도 될 텐데 그냥 정상적인 그 비강제적인 수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싶은 것까지도 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그 마구잡이 압색을 하는 그런 게 보여지는데 이런 식의 어떤 그 과잉 수사라든가 또 기획 표적 수사 이런 거는 민주당도 과거부터 그 굉장히 문제 지적을 많이 해왔고 지금 네. 민주당이 검찰을 해체하자는 수준으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면에는 그런 문제점들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예 그냥 검찰 해체해버리자 이런 네.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장님도 의장님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런 부분은 의장님이 확실하게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그냥 뭐 좀 미온적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이거는 당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또 상황이 바뀌면 또 거꾸로 또 상황이 벌어질 수도 이런 것들이 계속 용인이 되면은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은 반대의 또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파적 입장을 떠나가지고 꼭 필요한 수사냐 그리고 과잉되지 않는 그런 또 비정치적인 그 수사냐 이런 거는 의장님께서 잘 따져보셔가지고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또 법원도 뭐 내란몰이 하니까 막 마구잡이로 발부해 줄 게 아니고 이거는 명백하게 이건 강제 수사를 해서 확인해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만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다 하면은 네. 발부를 해주지만은 아닌 경우에는 특히 국민 대의기관을 향해서 하는 거는 법원도 좀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따져서 발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검의 이제 과잉 수사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현재 무기한 농성에 이제 돌입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의원님은 좀 어떤 부분을 어떤 포인트를 말씀하시고 싶으실까요? 글쎄요. 이게 뭐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특검에서 네. 영장 뭘 하기 위해서 영장 내용이 구체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목적과 대상을 분명히 명시하거든요. 네. 그게 아직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서 발부를 신청을 했고 또 해당 법원에서 이거를 발부를 해준 거죠. 네. 그 측면에서 절차를 다 밟았고 또 국회 기관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의 국회의장과 사무처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국회의장께서 해외로 나가시기 전에 승인을 해준 것으로 국회 사무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절차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뭐 아까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측면에서 정당이든 또는 뭐 국회 뭐 원내대표실이든 다 대상은 되죠. 근데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분명히 그 얘기는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세 개 기관, 즉 정당, 국회와 등을 포함한 헌법기관,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기관, 그리고 세 번째는 로펌과 같은 그러니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해야 될 기관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거를 발부하는 데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좀 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좀 세워달라 했는데 네. 어쨌든 이번에 원내대표실에 대한 건데요. 제가 해석하는데 아마 그날 12월 3일 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대해 입증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 그만둔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 턴다고 해서 나올 게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특검에서 뭐 형식적으로 하긴 할 텐데 아마 사실상 수사에 관련된 실익을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에서 얻을 건 별로 없을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저도 원내대표실 했을 때 그만둘 때 나올 때 보면 거의 가지고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도로 그러면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어떤 영장의 내용이 뭔지 대상이 뭔지 정확히 지금 아직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제가 보기에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뭔가 컴퓨터나 대부분 컴퓨터겠죠. 지금 남아 있는 거에 컴퓨터에 뭔가 자료가 남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자료가 있을지 그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원내대표실 관계자들 아마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이나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게 아마 우선되지 않을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마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는 것보다는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모든 당직자, 네. 관계자들, 그다음에 당시 있었던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훨씬 더 중요한 수사의 성과를 거두는데 필요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던 이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좀 어떤 의도였느냐 여기에도 좀 많은 분들이 좀 물음표를 던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던 날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시선을 좀 돌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 강하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를 했는데요. 오늘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제 신상에 대한 논란보다는 정책에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후보자 인사청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민경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금까지는 크게 시끄럽게 논란되는 거는 보이진 않는데 네.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는 좀 다소 공방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은 무슨 파행을 걱정할 정도로 그런 건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예. 문제는 최규진 후보자 청문회인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무리한 압수수색을 최규진 후보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돼 가지고
정부가 임명 강행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압수수색 뉴스로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정도로 네. 청문회 이전의 준비 과정에서나 또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진 모습은 정말 이렇게 참 무작위이고 함량 미달인 사람을 도대체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지명을 했나 싶을 정도로 이런 사람을 지명할 것 같으면 그 전에 이진석 후보를 그냥 임명하지 강행하지. 그 이진석 후보보다 몇 배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냥 장관은 그냥 교원으로서도 평범한 교원으로서도 기본적으로 이 도덕성이나 인성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왜 이런 사람을 임명을 했을까? 주변 사람들 추천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추천한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의혹 또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어떤 생각으로 이런 분을 임명했으며 대통령은 어떤 생각으로 보통 어떤 사람을 후보를 낙마시키고 다른 사람을 임명할 때는 그보다는 좀 그래도 나은 사람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국민들하고 싸우자는 거냐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금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또 이분 또 그 임명을 또 강행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어떤 민주당 의원님이 청문위원이 초중등 교육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초중등 교육은 교육감이 하는 겁니다. 교육부 장관은 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육 정책을 하는 건데 그것부터 잘못 알고 임명을 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좀 역풍을 안 맞으려면은 이런 분 임명하면 안 됩니다. 빨리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전 정권에 이어서 이번에 들어선 정부에서도 역시 그 교육부 장관 이 허들 넘기가 좀 어렵네요. 쉽지가 않네요. 아무래도 그 교육부 장관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다른 장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도덕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리켜야 되고 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모범적 그 생활이나 이런 걸 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부의 수장이 교육부 장관에겐 더 높은 도덕적 그 어떤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최규진 교육부 장관 살리기 위해서 그 압수수색을 했다 이거는 사실 전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네. 않습니다. 뭐 특검이 지금 우리 뭐 민주당의 지시를 받거나 행정부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거의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네. 법원의 영장 발부는 또 법원의 그 임무라는 걸 감안하면 이게 뭐 우리가 뭐 의도해서 최규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 이건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요. 일단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정책과 그 질의 중심으로 해서 현재까지 무난하게 갈 것 같고 아마 합의 채택 가능성은 좀 높다 보이고요. 최규진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그 동안에 뭐 발언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그 표현의 문제 뭐 등등 또 음주운전 관련된 문제들이 네. 있었는데 일단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대부분 인정할 분 인정하고 사과는 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을 돌리거나 회피한 게 아니라 죄송하다 잘못했다 그리고 뭐 돌아보니 부적절했던 것 같다라고 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감으로 재직 시에 보여줬던 네. 교육 현장에서의 성과 그다음에 일 처리 능력 등을 감안해서 기회를 한번 줬으면 하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합의 처리가 아니면 처리 불발되거나 해서 어차피 현재로 봐서는 특별히 그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뭐 여론이 지난번 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때와는 달리 아주 나쁘거나 일방적으로 하진 않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그런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명 여부를 판단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면 그 중에서도 이제 중수청 소속을 행안부로 하느냐 법무부로 이제 하느냐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이제 수기를 좀 더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결론이 나면 질서 있게 따라야 한다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주로 이제 좀 중수청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뭐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 어쨌든 지금 당이 그 공청회 법사위 차원에서 공청회 하고 이번 네. 주 일요일 날 아마 고위당정
열리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에 들은 말이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중수청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의 검사들의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쟁점적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중수청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내에 그 다수의 의원들이나 또는 검찰 개혁에 했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쨌든 법무부에 중수청을 둔다는 것은 제자리 그 개혁이 아니라 원래 그 자리로 되돌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무부가 사실상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다 갖는. 그러니까 안에서의 그냥 분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행안부로 이전을 했을 때에 대한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차 수사기관들, 경찰, 국수본, 중수청이 다 한데 모였을 때 과연 이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저는 중수청을 행안부로 옮기거나 또는 제3의 부처에 갖다 논다운을 하면서 민주적 통제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수 이 법조계에서는 또 그리고 일부 당내 여론에서도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경찰의 부실 수사가 걸러지지 않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실 수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소 기각이나 또는 무죄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벌을 못 받거나 또는 안 받아도 벌을 안 받을 사람이 벌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 다만 어떤 법의 그 죄목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그 어떤 대상자, 그러니까 수사 대상자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등의 이런 소위 그 과도한 정도의 수사 보안권이 아닌 매우 그 법 조문에 따라서 또는 시행령에 따라서 아주 제한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런 범위 내에서 보안 수사권을 일부 허용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당내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좀 할 이슈가 이제 좀 더 많이 남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수청 보안 수사권을 중심으로 좀 길지 않게 말씀 들어볼까요?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면서 중수청을 두었을 때 그에 대한 견제 기능이 없으면은 오히려 중수청이 무소불위의 그 수사 권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아마 법무부 쪽에서 정부 쪽에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거기다가 경찰의 그 수사권을 대폭 이제 위임을 했는데 경찰이 과연 그런 그 상위 기관의 이 뭐 통제랄지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맡겨놨을 때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또 사건 이첩하고 또 범죄를 제대로 밝혀내고 또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할 수 있느냐, 국민의 그런 신뢰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그 보안 수사권을 아예 박탈해 버리면은 경찰 수사도 부실해지고 그 부실한 수사를 가지고 검찰 기소청이 받아가지고 기소를 할 때 기소도 부실해지고 그래서 공소유지가 안 되고 법원에서 제대로 그 처벌받게 못하는 그런 최악의 경우로 갈 수가 있다는 점이 이제 정성호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의 고민인 것 같은데 그건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고민되는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무시하고 민주당 내 강경파들 주장대로 갔다가는 지난번에 금수환박이 가져온 그런 후유증 부작용의 몇 배로 부작용이 올 것이기 때문에 뭐 정부 여당이 일이긴 하지만은 그 합리적으로 잘 조정이 돼서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넘어가 보면요, 위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실제로 이제 좀 추진이 될 수 있을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사법부가 자초한 거다, 반대만 하지 말고 하려면 이제 대안을 내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 내란 특별재판부 좀 어떻게 내다보실까요? 당내 의견 하기엔 반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말이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바람에 이것이 마치 이제 과거 해방 직후에 반민특위처럼 별도의 재판부를 그러니까 사법체계 외에 독립된 별도의 재판부를 두는 것처럼 오해가 되는데 민주당의 안을 이렇게 아직 확정된 아니지만 얘기하는거나 안을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상 대법원 내에 그 사법부 내에
전담 재판부를 두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도 김병기 대표 원내대표라든지 또는 관련 그 여러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전담 재판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것을 두는 과정에서 이 법적 불합치 또 네.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이 저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는 대법원이나 사법부 자체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전향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즉 이 내란 재판이 지금 지연되거나 또는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보다 좀 신속하게 그리고 어떤 일관성을 갖고 이게 법적 판단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사람이 1심, 2심 대법원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다만 1심 재판부는 1심을 마무리, 2심에서는 2심을 마무리 이렇게 하려면 그 전담할 수 있는 재판부를 좀 담당 판사, 전담 판사들을 좀 두고 이 사람들이 그 집중적으로 그리고 좀 더 밀도 있게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 환경을 대법원이나 사법부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내란 특별재판부 조 의원님은 좀 어떤 의견이실까요? 민주당에서 특검은 자기들 의도대로 국민의힘 배제하고 자기들이 법 만들고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 임명하고 자기들 뜻대로 해줄 사람으로 이제 특검 구성하고 그 뒤에도 계속 구체적으로 뭐 누구를 어디를 압수수색해라, 어디를 누구를 구속해라, 뭐 누구를 수사해라 이런 구체적인 수사 지시까지 내리고 그게 특검이 서로 딱 그냥 손발을 맞춰가지고 사실상 민주당 무슨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 뭐 하청 수사기관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원은 그렇게 안 먹히니까 네. 그렇게 법원도 특검처럼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그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재판을 해줄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위헌 논란도 문제지만은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 이 법 답을 정해놓고 그 답대로 안 하면은 재판부를 바꿔버리고 민주당이 정해놓은 결론대로 재판해주고 판결할 법원을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고 아까 천대엽 그 법원행정처장이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위헌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입법으로 해서 사법권 침해해가지고 일종의 무슨 하청 재판 수설을 만들어 가지고 결론을 내렸다 나중에 네. 내란 그 관련 재판에서 민주당이 의도한 대로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게 위헌이 돼버리면 그 판결 전체가 무효가 돼버린다. 네. 그것도 생각해야 된다. 민주당은 그렇게 천대엽 그 행정처장이 이야기할 정도로 민주당이 지금 너무 그냥 검도를 넘어서 가지고 사법을 완전히 해집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더 이상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제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기 때문인데요.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추미애 위원장이 이제 뜻대로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혁신당 의원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강경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법사위 상황이 또 많은 이제 또 이슈가 됐고 화제가 됐는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국회에서 의원 300명은 딱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두 부류요? 예. 네. 간사한 사람과 간사하지 않은 사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간사를 했거나 안 했거나 네.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간사직이 재선급에서 주로 많이 하고요. 네. 이례적으로 한 3선급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초선 중에서도 좀 기회가 있으면 뭐 예를 들면 특별위원회나 또는 뭐 그 재선급이 없을 경우 초선이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사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게 일본식 그 언어의 잔재인데 정확하게 하면 영어로 하면 바이스 체어맨, 그러니까 부위원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위에 부위원장 이렇게 되는데 이분을 그 통상적으로 이제 재선급 의원이 맡았고 여야가 그 국회법 50조에 따르면 교섭단체는 간사를 한 명 둘 수 있고요. 상임위별로. 네. 상임위에서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이견 없이 간사 선임을 각 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사법 재판 지원, 그다음에 그 내란과 비상기업과 관련된 네. 모호한 입장 등등을 문제 삼아서 지금 여당에서 잡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별개로 지금 나경원 의원의 발언 때문에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튼 거죠. 사실은 국회의원은
그 사람이 초선이냐 뭐 5선 6선이냐 관계없이 국민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동등한 책임과 권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초선을 마치 초선은 좀 급이 낮은 그리고 또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는 굉장히 그 초선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죠. 지금 순간에 좀 돌발적인 발언이었을까요? 글쎄요, 뭐 누구는 계획된 발언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그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의원도 1.5선이라고 우리가 그 겨우 지금 재선이지만 사실은 재보궐로 들어와서 초선 임기가 다 마무리 안 된 3년짜리 국회의원이고요. 네. 그리고 신동욱 의원인가요? 그분도 초선이고 최고위원들도 네. 그러면 이제 초선이나 뭐 겨우 초선급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당 대표나 국무 최고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도 웃긴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매우 잘못된 거고 이건 고집 피울 게 아니라 깔끔하게 그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초선 의원들한테 내가 흥분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답을 뭐 길게 안 해주시면 다음 질문도 간단하게 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추미애 위원장이 6선인데 그 법사위원장을 맡은 거는 정청래 위원장이 했던 것보다도 몇 배로 더 세게 네. 일방 독주 법사위를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왔는데 야당에서 5선 간사를 내세우니까 많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좀 안 해보려고 첫 회의 때 원래 상정해서 간사 선임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해서 충돌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좀 적절치 않은 발언이 나왔지만은 나경원 의원이 자격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보면은 민주당도 자격 없는 법사위원들에서 그동안 수두룩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거기다 또 정청래 대표가 역대급 망언이라고 그랬는데 정청래 대표 본인부터가 그 나경원 초선 발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역대급 망언을 계속 해온 분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윤리위 제소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청래 대표부터 윤리위 징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순리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사 빨리 임명하고 그럼 정상적으로 법사위 진행하고 그렇게 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제 두 분의 말씀을 한 30초 정도씩 좀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 국민의힘의 상황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고 법사위 간사에 대한 그 임명도 지금 벽에 막혀 있고 특검 수사가 원내대표실도 수색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지금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이 과연 좀 동력을 얻어서 앞으로 계속 쭉 나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생각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야당의 투쟁은 늘 어렵습니다. 의석수도 부족하고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힘이 되는 것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장동혁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다시 내란, 탄핵 이런 쪽으로 회귀하거나 윤허개인을 한다면 저는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받기 어려울 거고 자연히 대여 투쟁력을 계속 지속해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 지지가 관건이다. 네. 그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그 국민의힘 해산 이야기를 하고 내란 특검에서 그 자락을 까는 그런 이제 그 일종의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으로서는 존립을 위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거꾸로 당이 단일 대우로 똘똘 뭉칠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건 그 투쟁은 불가피한데 좀 전에 이제 홍익표 의원님 말씀처럼 결국 정부 여당의 탄압에 맞서는 힘은 국민의 지지에 있기 때문에 단일 대우로 투쟁하면서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 당 지도부에서 넓고 고민하면서 그 부분을 결국은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당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회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